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게 뭐야?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1, 2, 3, 4가 아니라 1, 2, 4, 8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는 거야.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식량 생산도 늘기는 늘어. 근데 어떻게 1, 2, 4, 8이 아니라 1, 2, 3, 4. 그럼 누가 더 생산 효과가 그러니까 증가 속도가 누가 더 빨라? 인구 증가가 더 빠르죠. 그래서 지구는 결국 멸망한다. 라고 예측했던 그런 걸 뭐라고 하면 비관주의라고도 하고 조금 어려운 말로 염세주의라고 하거든? 염세주의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은 결론은 이거야. 지구는 결국 멸망한다. 그런데 지구 멸망했어? 안 했어? 지구는 멸망하지 않았지. 그러면 이 사람의 학설을 사람들이 공부를 했을까? 안 했을까? 뭐야. 그래서 이 사람은 던져져 있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안 찾아보는 경제학자였어. 그래서 뭐 버려진 경제학자, 혹은 비주류 경제학자 그렇게 부르거든. 병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 근데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전쟁은 전쟁대로 나고 있고 막 올해 우리나라도 막 40도 넘고 유럽도 40도 넘고 이랬잖아. 지구온난화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가뭄에다가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 사람들이 더워서 죽기 이전에 뭐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경우는 굶어 죽어요. 왜냐면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 뭐를 생산할 수 없을까? 식량을 생산할 수 없어요. 쌀, 벼, 콩, 옥수수, 보리 이런 애들도 너무 더우면 인간처럼 못 살아. 그럼 원래 재배되던 재배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식량난이 닥치지. 인구는 이미 벌써 80억을 넘어섰잖아. 그 80억을 못 먹여 살려요. 그러면 뭐야? 결국 멸망한다라고 봤던 게 누구 의견이야? 이 사람의 생각이야. 그래서 오랫동안 잊혀진 경제학자였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 사람 얘기가 맞았던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죠. 이 사람 얘기도 좀 들어줘야 되지 않나?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시험에도 책에도 자주 나옵니다. 이 사람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문법들을 활용해 볼 거야. 문법 활용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 병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응. 그래서 볼게요. 제목이 멜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프로핏이 무슨 뜻일 것 같아? 프로핏. 예언가. 뭐, 둠이라는 건 운명이라는 뜻도 있고 둠스데이라고 해서 인류 최후의 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언젠가 지구상의 인류가 멸망한다라는 말을 한다고 그랬지 병인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야? 그 둠스데이를 예언한 사람이자 뭘 예언했다? 포플레이션은 인구죠. 붐이 뭐야? 붐. 이 익스플로전이잖아. 익스플로전. 폭발. 폭발이라는 뜻이지. 병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인류 최후의 날과 그쵸? 인구 폭발을 예언한 예언가인 누구? 멜서스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 볼게요. Once upon a time 항상 어떤 책에 once upon a time이라는 말로 시작한다. 그럼 무슨 뜻이야? once upon a time 이런 말로
어떤 책이 문구가 시작하면 보통 동화책이 혹은 신화책이 혹은 설화책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옛날에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얘가 보면 옛날에 Once upon a time 언제로 돌아가 보면 1908년으로 돌아가 보면 back in 연도수 back in 플러스 연도수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 뭐뭐로 돌아가 보면 1908년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얘기죠. 됐나? 그러면 1908년 20세기 초잖아. 보통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잘못 썼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를 이제 격동의 시기라고 하는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보면 뭐가 있어요? 1860년대 남북전쟁이 일어나죠. 남북전쟁 이후로 미국은 패권국이 되지. 됐나? 그리고 1900 언제? 4년에서 1900 아니다. 1904년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05년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학교에서 혹시 배웠나? 을사늑약? 그리고 1910년 한일 병탄, 뭐 이런 한일 압박 뭐 이런 말 쓰는데 병탄이라는 말 씁시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894년 청일 전쟁. 이거를 영어로는 The First Sino-Japanese War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갑오 농민혁명 들어봤습니까? 학교에서? 요거 하고 있을 때죠. 그리고 1914년이 돼야 이제 월드워 퍼스트, 이제 세계 제1차 세계대전. 그죠? 그리고 이게 1918년까지, 그리고 1917년에 러시아 혁명. 요 틈바구니, 그죠? 요러고 있을 때, 전 세계가 이 난리 치고 있을 때죠. 됐나? 1908년에 시카고 컵스는요, faced the New York Giants. 그러니까 그때도 농구는 했을 거 아니야. 시카고 컵스가 페이스, 여기서 페이스는 무슨 뜻? 직면하다. 잘했어. 그래서 다른 말로는 confront예요. 잠깐만. 우리 문법 시간에 배운 거 써먹어야 된다고 그랬지? ed가 붙었네. 뭐예요? 이거 뭐야? 과거. 왜 과거야? 지금 선생님이 여태 뭐 설명했어? 역사적 사건 얘기해 줬지. 연도수 있고. 이거 뭐야? 역사적 사건이지? 우리 역사적 사건은 생각할 필요 없이 뭐만 써라? 단순 과거만 쓴다.
다시 뭐만 쓴다고? 단순 과거만 쓴다고. 됐나? 옛날에 1908년으로 돌아가 보면 시카고 컵스가 뉴욕 자이언츠를 만났대요. 어디서? decisive game. decisive game 뭡니까? 결정적인 게임에서. 그쵸? 어디 게임입니까? 내셔널 리그 페넌트. 내셔널 리그 페넌트라고 하면 미국 농구 정규 시즌이에요. 됐나? NBA 정규 시즌에서 시카고 컵스가 뉴욕 자이언츠를 만났대요. 됐나? during a dramatic. 자, during이 우리 무슨 뜻이었지? 뭐뭐 동안. 자, 이것도 우리 배운 거 정리해야지.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뭐뭐 동안이라는 표현은 선생님이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라고 했지. 뭐하고 뭐? 그렇지. 전치사와 어유 잘한다. 접속사로 나눠서 살펴보라고 했지. 전치사는 영어로 뭐다? 전치사는 영어로 뭐였다? 프리포지션. 접속사는 영어로 뭐였다? conjunction. 전치사 뒤에는 뭐 온다? 명사. 접속사 뒤에는 뭐 온다? 주어, 동사. 됐습니까? 그래서 동안이라는 의미는 뭐가 있어? 포가 있고 또 지금 나온 during이 있지. 차이점은 포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른다. during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게 뭐가 돼 있어? 명시돼 있다. 병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근데 동안이라는 의미의 접속사도 있었지. 그게 뭐가 있었지? while 혹은 as. 요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놔라 라고 했었지. 병이 오케이? 됐나? 그러면 다시 보세요. During a dramatic play in the bottom of a ninth inning. 시카고 컵스가 농구팀이 아니라 야구팀이었나봐. 이닝이라는 말이 나온 거 보니까. 그쵸? 선생님이 그 미국 프로야구는 잘 몰라갖고. 어쨌든 9이닝, 9회 마지막, 9회 말이죠. 버텀 오브니까 9회 말이죠. 9회 말에 드라마틱 극적 경기에서 그 자이언트의 substitute first baseman, a young competent player, inadvertently failed to touch second base. substitute baseman이라는 말은 이거 병현이 혹시 야구 좀 아나? 몰라요? 대주자예요. 대주자. 그게 뭐냐면 야구는 이렇게 하잖아. 타자가 이거 칼 아니야? 야구 방망이야? 야구 방망이를 이렇게 그렇죠? 들고 나가면 누구지? 포수죠? 캐쳐라고 그러죠? 캐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앉아서 공을 받죠? 그리고 뭐?
투수는 공을 던지잖아. 그치? 투수가 이렇게 공을 던지면 얘가 방망이를 휘둘러서 빵 하고 치면 어디로든 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어. 그래서 얘가 여기를 공을 치기 위해서 서 있는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홈 베이스라고 그래요. 됐나? 홈.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되겠어 그러면? 1루. 우리나라 말로는 1루. 그쵸? 여기도 베이스야. 또 있지. 2루. 또 있지. 3루. 그래서 얘가 치고 나서 여기를 다 돌아서 돌아오면 1점을 먹는 게 야구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얘가 어떤 애야? 달리기가 느리다면. 중간에 달리다가 그 달리는 걸 주루 플레이라고 해요. 주루 플레이 하다가 잡히면은 지겠지. 아웃 당하겠지. 그러니까 얘 대신 띄워주는 다리가 빠른 사람. 그걸 대주자라고 해요. 대신데 달릴 줄 놈자 써서 됐나? 그 대주자를 영어로는 substitute baseman이라고 합니다. 자이언트의 첫 번째 대주자였는데 이 사람이 젊고 컴피턴트는 능력 있는 젊고 능력 있는 선수였는데 advertently 이거는 무심코 부사예요. fail to 동사 원형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하는데 실패하다. fail to 동사 원형 무슨 뜻? 뭐뭐 하는데 실패하다. 터치 세컨드 베이스를 터치하는데 실패했대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자는 여기에 서 있다가 항상 뭐만 봐. 항상 뛸 기회만 보는 거야. 그러다가 뭐 투수나 수비진들이 자기를 안 보고 있을 때 그럼 몰래 싹 뛰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 2루까지 이렇게 뛰어야 되겠지. 됐나? 그렇게 2루까지 뛰는 걸 뭐라 그러냐면 도루한다고 그러는데 이 도루하다가 만약에 여기 있던 투수가 눈치를 채면 얘가 공 이쪽으로 안 던지고 얘 잡으라고 이쪽에 있는 수비수한테 뭐 할까? 공 보내겠지. 이렇게 보내면 얘가 기다리고 있다가 얘 오면 뭐합니까? 잡으면 되는 거잖아. 그걸 뭐예요? 도루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럼 fail 실패하였다. 뭐 touch the second base 2루를 터치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런 얘기죠. 컴마 찍고 위치예요. 우리 이런 거 배웠다. 뭐지?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라고 배웠다. 자, 다시 뭐라고 배웠다고?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라고 배웠어? 병현아? 자, 그러면 잠깐만 복습해봐야지. 또 관계대명사를 병현아 우리가 배웠지.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되는 게 관계대명사였어? 병현아.
WH 의문사. 영어로는 interrogation. WH 의문사를 이용하여 뭐 하는 거? 문장과 문장, 절과 절을 뭐 해주는 거? 연결하여 주는 것. 관계대명사라는 건 WH 의문사를 이용하여 문장과 문장, 절과 절을 뭐 해주는 거? 연결하여 주는 것을 관계대명사라고 그래요. 병인이 오케이?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연결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뭐였습니까? 제일 먼저 공통부분 찾기였지. 그 공통부분을 영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shared part 라고 했습니다. 공통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shared part라고 그랬다. 병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됐니? 두 번째 뭐 했지? 들어가는 쪽의 공통부분을 뭐 했다? 삭제했다. 들어가는 쪽의 공통부분을 뭐 한다? 삭제한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렇지. 격과 인칭에 맞는 관계대명사로 연결해라. 그래서 격과 인칭에 맞는 관계대명사로 연결을 한다라고 했는데 모양이 이렇게 됐었지. 주격이냐, 그쵸? 목적격이냐, 그쵸? 그 다음에 사람이냐 아니면 사물이냐, 그쵸? 사람 주격이면 후, 사람 목적격이면 후를 써도 되고 whom을 써도 되는데 전치사가 앞에 있을 때는 who를 쓰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됐나? 사물 주격일 때는 which, 사물 목적격일 때는 which. 그리고 이 모든 건 뭐로? that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런데 역시 주의, 전치사가 앞에 있으면 뒤에 대도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나? 또 하나. 주의. 반드시 that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었지. 어쩔 때 선행사 앞에 the only 혹은 최상급 이런 표현들이 올 때 선행사는 어떤 게 선행사였어? 영어로는 antecedent라고 그랬지. 어떤 게 선행사였어? 여기서 삭제되지 않고 살아남은 부분. 그렇지. 그 살아남은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선행사라고 부른다. 됐나? 그러면 또 이건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어쩔 때 반드시 대만 쓴다고 배웠나?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사물인 경우. 됐나?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점. 삭제를 할 때 선행사도 삭제하면 삭제를 할 때 선행사도 삭제하면 관계대명사는 what을 쓰는데 이때 what은 the thing which 혹은 the thing that 뭐 이런 거 써도 상관없다. 그리고 이때 관계대명사 what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어찌됐든 뒷부분을 삭제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뒤따르는 문장이 어떤 문장이 온다? 하나 뺐으니까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하나 뺐으니까 뒷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러면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건 뭐야?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보어는 뭐야? 뭐뭐이다 앞에 붙는 명사라고 했죠? 보어가 없거나 또 전치사 뒷부분이 비어 있거나 우리 아까 정리했잖아. 전치사 뒤에는 뭐 온다? 명사 온다. 그 명사가 비어 있는 거야. 요 네 가지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불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어디에 신경을 쓴다? 요 부분에.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걸 뜻한다 이거는. 앞에 선행사가 있다. ANT라고 쓰면 우리 뭐라고 약속하자? 선행사라고 약속했지. 그리고 뭐? 관계대명사가 오겠죠. 쭉쭉쭉 가다가 전치사가 나오고 전치사는 영어로 프리포지션 줄여서 PREP 그쵸? 뒷부분에 명사가 비어있다. 그쵸? 그러니까 뭐다? 뒷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인데 사실 누구? 여기 있는 이 관계대명사하고 여기 있는 이 전치사는 무슨 관계다? 연인 관계다. 병인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근데 관계대명사군이 뭐 한 거야? 군대를 간 거야. 군대 가면 여자친구가 뭐 하지? 면회 가죠. 그래서 전치사가 만약에 여기 있던 전치사가 여기다가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해버리면 그럼 얘는 인데 여기 있던 자리가 없어지잖아. 뒷문장이 어떻게 된다? 완전한 문장으로 바뀌죠. 그때는. 병인이 무슨 말인지 갑니까? 근데 사실 관계대명사가 군대가 있는 동안에 전치사랑 사귀다가 누구랑도 사겨? 대시랑도 사귀었어. 그래서 대시를 여기다 쓸 수 있었는데 관계대명사 대신 대시를 쓸 수 있었던 거였는데 여자친구가 왔으면 바람피는 애는 같이 못 나오지. 그래서 그때는 대시 못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이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만나면 뭐가 되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났으니까 부부가 됐잖아.
그래서 부사가 돼요. 관계부사. 됐나? 그럼 그 관계부사 뭐가 있느냐? where, when, how, why가 있어요. 됐습니까? 얘들의 특징이 뭐다? 얘들의 특징이 선행사가 뭐 돼 있다? 지정돼 있다. 고정돼 있다. 다시 얘네들의 특징이 뭐라고? 선행사가 지정돼 있다. 고정돼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where의 선행사는 뭐다? a place다. when의 선행사는 a time이에요. how는 a way, why는 a reason. 자, 뒷문장은요. 주어, 동사 이렇게 와도 되고요. 투부정사가 와도 돼요. 됐습니까? 뒷문장은요. 주어, 동사 쭉쭉쭉 이렇게 와도 되고 투부정사가 와도 돼요. 됐나? how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와도 되고 투부정사가 와도 돼요. reason 뒤에는 주어, 동사만 되고 투부정사는 오면 안 돼요. 또 하나 성격 지독한 놈이 얘인데 how와 away는 서로 싸웠기 때문에 왜 걸그룹들 지네들끼리 싸우면 같이 안 나오려고 하잖아. 됐나? 동시 출연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 지금 배운 대로 관계부사 뒷자리는 누구의 자리? 어떤 문장이 온다? 완전한 문장이 온다. 표현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까지 설명한 이 전체 내용이 여기까지 내용을 다 통틀어서 관계사의 제한적 용법 혹은 한정적 용법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restricted. 됐나? 그러면 여기에 맞서서 또 뭘 설명해 줄 거냐? 관계사의 서술적 용법 혹은 비제한적 용법 이거는 영어로는 non-restricted 라고 불러요. 됐나?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컴마 찍고 WH다. 다시 모양이 어떻게 된다? 컴마 찍고 WH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잘 들어야 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되어 된 등으로 바뀐다. 됐니?
그때 제일 많이 나오는 접속사가 and. 제일 많이 나오는 거지 반드시 and만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제일 많이 나오는 대명사가 it. 복수면 they. 표현이 오케이? 됐나? 그래서 보통 해석을 이렇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혹은 그것들은 부사면 그리고 그때 그리고 거기서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봐봐.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 한정적 용법, restricted. 네. 관계대명사의 비제한적 용법, 서술적 용법, non-restricted.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둘의 차이점이 뭐냐? 일단 that을 쓴다 안 쓴다의 차이점이 있어서 restricted는 쓴다 안 쓴다. 그러니까 제한적 용법은 우리 that 쓴다고 그랬어 안 쓴다고 그랬어? 아까 이 선 넘어서 위로는 제한적 용법이었잖아. 여기 있네. that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돼 안 돼? 얘는 돼. 그럼 얘는 안 돼. 뭐뭐 쓴다고 그랬어? 이 자리에 that은 올 수가 없어. 이런 얘기야. 되니? 또 하나. 컴마를 찍는 문제에 있어서 얘는 찍어 안 찍어? 얘 안 찍죠. 얘는 컴마 찍는다고 그랬어 안 찍는다고 했어? 여기 찍잖아. 됐나? 그 다음 선행사의 종류에 있어서 다시 선행사의 종류에 있어서 고유명사가 선행사로 오는 경우 고유명사는 영어로는 proper noun. 고유명사가 선행사로 와도 될까 안 될까? 얘는 안 돼요. 고유명사가 뭔지는 알지? 혹시 모르니까 고유명사는 이름 같은 거. 됐어? 그 다음에 서술적 용법, 계속적 용법에서는 고유명사 선행사로 와도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 전체가 선행사로 오는 경우 제한적 용법에서는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얘는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 영어로는 indefinite라고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one, another, the other 이런 애들을 부정대명사라고 해요. 부정대명사는 선행사로 와도 될까 안 될까? 제한적 용법에서는 얘는 돼요. 됐나? 근데 얘는 안 돼요. 됐으니까 컴마 찍고 원, 컴마 찍고 언어도 이런 거 안 돼. 됐나? 그 다음 영어로는 스태킹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말이 좀 어려워. 이중목적 제한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The food I like. Feed the cow.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 음식이 뭐야? 소를 먹여주는 음식이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위치가 생략돼 있는 거잖아. 위치가 일로 들어가면 like에 대한 목적이자 feed에 대한 주어이지. 이중 목적이지. 이렇게 되는 걸 스태킹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제한적 용법에서는 되지만 얘는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6가지가 계속적 용법이랑 그다음 한정적 용법의 차이점이다. 지금 선생님이 관계대명사의 모든 내용을 뼈대만 추려서 요약해갖고 한 방에 설명한 거야. 선생님 말 이해 갑니까? 그러면 다시 봐봐. 컴마 찍고 which. 이루를 도루하는데 실패했다라고 그랬죠. 다시. 이루를 뭐하는데 실패했다? 도루, 훔치는데 실패했다. 이것은 was duly 하게 되면 그냥 뭐랄까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그죠? protested protest 우리 배웠는데 protest 무슨 뜻이었지? protest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이 안 되면 못 써먹는 거예요. 당연히 시험 점수랑도 연결이 안 돼. protest는 저항하다, 항거하다 이런 뜻. 다시 protest는 무슨 뜻? 저항하다, 항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항의가 되어졌다. BPP니까 수동태죠? BPP니까 수동태죠? 우리 학교에서 수동태 배웠지? 선생님하고도 할 때 배웠지? 수동태. 패시브 보이스라고 한다. 다시 수동태는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패시브 보이스. 수동태. 누군가 수동태가 뭐냐고 병윤이한테 물어보면 병윤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우리 배운 거에 따르면 수동태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동하는 것. 누군가 병윤이한테 수동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동하는 것. 됐어요? 그러면은 얘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뭐가 가능해? 수동태가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목적어가 있는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배웠어? 타동사. 영어로는 transitive verb. 타동사만이 수동태가 가능하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겠지. 삼형식, 사형식, 오형식. 됐나? 자, 삼형식은 어떻게 돼?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됐어요? 사형식은 주어, 동사, 그 다음 뭐지? 그렇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죠?
오형식은 어떻게 되는 게 오형식이지?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뭐예요? 목적격보. 보통 얘네 둘이 뭐라고? 동격이라고 하죠. 이 둘이 뭐라고? 동격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자, 수동태 기본형은 어떻게 배웠어요? 맞아요. 비동사인데 구체적으로는 불완전자 동사는 다 된다고 그랬지. 우리가 배웠던 대로 불완전자 동사는 누구다? 단어의 의미에 상관없이 어떤 의미를 지닌다? 그렇지. 이다, 되다다. 그런 동사 뭐 있다? 비동사, become, get, turn, grow. 불완전 자동사 뒤에 pp가 오면 수동태다. 그럼 얘는 수동태 어떻게 되겠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동한다고 그랬지. 됐나? 원래 목적어였다네. 동사는 어떻게? bpp. 그 다음 by가 온다는데 이때 by는 행위자를 나타내는 전치사. 행위자를 영어로는 agent라고 그래요. 행위자를 나타내는 전치사. 그거 뒤에 뭐가 온다? 원래 주어였다네. 그쵸? 원래 주어였다네. 그 다음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니까 뭐다? 수동태도 두 개가 나온다. 첫 번째, 간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동하면 BPP 나오고 직접 목적어 그냥 오고 역시 by 플러스 원래 주어였던 애. 이렇게 오면 되겠죠? 두 번째, 직접 목적어가 이번엔 앞으로 가면 BPP가 나오고 중간에 뭐다? 전치사가 생긴다. 그래서 to를 쓰는 애가 있고 for를 쓰는 애가 있고 of를 쓰는 애가 있다라고 수업을 듣고 우리 학원방학 끝나고 테스트에도 이 문제 나왔지? 그래서 to 쓰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to를 썼어? give, send, lend, teach, bring.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제일 많다. for는 어떤 애들이 썼어? make, get, buy, cook, build. of는 ask, inquire. 그쵸? 다음에 뭐 쓴다? 명사. 그 명사가 간접 목적어다. 그쵸? 그 다음에 by 플러스 원래 주어. 근데 by 플러스 원래 주어는 소가로 칠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소가로는 어떤 의미야? 그렇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의 의미다. 그래서 사형식에서는 수동태가 두 개 나온다. 됐나? 오형식은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고 역시 BPP 그 다음 이 목적격 보어가 남지. 명사일 때는 그냥 둔다. 형용사일 때도 그냥 둔다. 만약에 목적격 보어 자리가 동사 원형이거나 투부정사이거나 그쵸? 아니면 PP이거나 ING면 다 뭐로 통일한다? 투부정사로 통일.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병윤이가 앞으로 누군가가 병윤이한테 수동태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이 돼야 돼. 지금 선생님 말 이해 가나? 그래서 다시 볼게. 저항되어졌다. 항거되어졌다. 그리고 그 게임은 ordered. 명령하였다. 뭐 하라고? 리플레이 되라고. 그쵸? 여기 지금 뭐 생략돼 있겠어? 이 가운데? to be. 됐나? 수동태 부정사. 됐어요? 그 게임은 리플레이가 되어줘야만 한다고 명령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명령 오케이? 됐나? 문제 없죠?